자, 중급 차트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돌파 매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자, 초급편에서 했는데 돌파 매매, 눌림목 매매에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봤었죠. 자, 여기가 이제 돌파 예측 매매 영역, 그리고 돌파 확인, 돌파 눌림이죠. 자, 오늘은 이제 돌파 매매니까 이 세 가지 매매를 언제 하는지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초급편에 했습니다. 19편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파 매매와 눌림목 매매 비교 한번 해볼게요. 확인성이라고 그랬죠? 돌파는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초입에서 하는 거, 예측성 매매 눌림목은 이렇게 떨어지는 조정 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예측성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고, 가격을 매수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대를 매수한다. 그리고 빠르게 승분하고 비교적 위험하다. 이제 트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느리게 승부가 나고 비교적 안정적이다. 정확한 손절 라인이 있고 손절 라인이 조금 애매할 때가 있다. 플랜 B가 있고 플랜 B가 있지만 눌림목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강의를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돌파 매매니까 오늘 돌파 매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돌파 매매의 기본 우리 초급편 때 했습니다. 자, 기준 마디가 나와야 될 것, 그리고 눌려야 되고 저항선을 돌파해야 된다. 눌림 후에 이런 저항선을 돌파를 해야 된다. 거래량 당연히 증가해야 되고, 패턴 확인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박스, 그러니까 트랩성 이런 패턴이면 돌파 매매로 진입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이제 트랩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트랩을 조심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 수렴에서 이제 확산으로 이어지는 경우, 특히 이제 단기 이평선 5에서 한 20 이평선인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돌파할 때 이렇게 바로 돌파하는 것도 이게 이제 폭이 좀 크다면 돌파하는 것도 돌파 매매로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되게 위험해요. 왜냐면 컷이 여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AF 패턴 공부했었죠? 이런 식으로 수렴하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거. 그래야 이제 컷이 짧고 플랜 B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수렴의 형태를 가지면 단기 이평선은 여기서 이제 벌어졌다가 여기서는 살짝 수렴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먼저 돌파 확인 매매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조건들 있죠.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고, 특히 이제 원A장, 그리고 AF 패턴, 그리고 흔드는 장이 아닐 때, 아까 좀 전에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수렴 후 돌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렴 후에 돌파를 해야 이게 설령 이렇게 내린다고 하면 컷이 좀 짧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바로 이제 뭐 스위칭도 고려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돌파 확인이 이제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그죠? 돌파 확인으로 여기서 들어간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컷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근데 바로 여기를 돌파했다고 여기서 사면 어떻게 됩니까? 컷이 여기고, 그죠? 컷이 여기고, 사자마자 쭉 내리니까 굉장히 심리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여기 수렴을 좀 기다리는 겁니다. 수렴을 기다렸다가 재돌파할 때, 그래야 이제 컷이 짧으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이제 검은색하고 핑크색 보면 여기 수렴이 이렇게 되죠? 여기 잠깐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단기 이평선이 이제 수렴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요것도 보이시죠? 이제 여기 전고 돌파, 요런 자리, 컷 여기. 자, 얘는 여기서 진입하고 컷이 됐지만, 그죠? 여기도 깼잖아요. 그리고 있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자리에 또 사면 돼요. 컷이 됐기 때문에 최초에 내가 한 요 정도 익절을 봤다. 그러면 여기서 사면 좀 더 익절을 볼 수 있습니다. 트랩이니까, 얘가 트랩이니까. 그래서 빨리 이렇게 대응을 하고 다시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횡보 시간이 없었다면 컷이 여기잖아요. 그죠? 크죠? 그러니까 컷을 이렇게 횡보 이후에 돌파하는 거를 돌파 확인으로 주로 진입을 하시고 컷을 이렇게 짧게 두시면 됩니다. 자, 또 볼게요. 자, 박스죠. 자, 박스에서 이렇게 돌파할 때는 진입하시면 안 돼요. 절대 진입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패턴을 항상 확인하셔라.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박스에서 추세장에서는 안 털리거든요. 손실을 안 보는데, 이 박스장에서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손실이 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돌파 매매 특히.
그리고 돌파 매매는 초보 매매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흔드는 장에서는 돌파 매매 가급적이면 자제하셔라. 자, 그 다음 돌파 눌림입니다. 돌파했다가 살짝 눌릴 때 사는 매매를 얘기하는데, 자, 이미 추세를 확인했을 때, 아까 이제 계속 중복입니다. 당연히 1A 패턴 나왔을 때, AF 패턴 나왔을 때, 그리고 박스장이 아닐 때, 그 다음 돌파 확인을 못 잡았을 때, 못 잡을 수 있죠. 못 봤거나 아니면 조금 의심스러운데, 왜냐면 돌파하는 첫 가닥 바로 이렇게 내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애매할 때 확실히 돌파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눌림 들어가는 매매가 이제 돌파 눌림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박스에서 돌파를 좀 더 확인할 때, 그러니까 내가 못 봐서 놓쳤을 때 하고 조금 애매해서 좀 확인이 필요할 때 돌파 눌림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박스죠. 자, 박스에서는 특히나 돌파 눌림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절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자리에서 절대 반응하시면 안 되고 확실히 확인하시고, 이렇게 눌림시 뭐 눌림 확인으로 들어가시든 눌림 예측으로 들어가시든, 눌림 예측보다는 이제 눌림 확인이 낫겠죠. 왜냐면 이게 돌파했다가 이렇게 또 밀릴 수 있어요. 확실히 돌파했다가. 그러니까 지지하는 거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돌파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조정까지 한번 보는 겁니다. 돌파 눌림은. 자, 그 다음 돌파 예측입니다. 돌파하기 전에 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추세가 나올 거라 확신이 들 때 미리 살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1A일 때, AF 패턴일 때, 그러니까 시세를 내가 확신할수록 미리 살 수는 있어요. 확실한 또 패턴이고 하면 당연히 이제 초보자분들은 좀 자제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전고 돌파 후에 찌글찌글 흔들 가능성, 즉 상승인 건 맞는데 이게 바로 갈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찌글찌글 하다가 올라갈지, 이 타이밍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될 때, 그러니까 상방이 상방인데, 왜냐면 돌파로 샀어. 근데 계속 얘가 이렇게 박스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자마자 계속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심리가 흔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일찍 사는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1A죠. 우상향이고, 여기도 이제 AF 패턴 나왔죠. 여기 횡보하죠. 단기 이평선 수렴하고 돌파할 때 이렇게 딱 삽니다. 돌파할 때 이제 사면 뭐 이런 영역에서 샀다. 그러면 보세요. 한동안 사자마자 거의 본전 내지는 마이너스에서 놀 경우가 많죠. 한동안은. 이러면 이제 심리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 조금 일찍 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너 올라갈 거 알아. 근데 내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금 일찍 사겠다. 이런 마인드로 사는 겁니다. 예측은.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자, 강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 고가놀이 하죠. 이렇게 조정을 갔는데 이렇게 박스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올라가는데 언제 올라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 미리 살 수 있는데 이게 폭이 좀, 조정의 폭이 크면 제가 항상 반을 갈라서 요 밑에 영역, 항상 살려면 요 밑에 영역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 한번 지지를 받아줬죠? 그리고 한 번 더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이런 자리에서 사면서 컷을 이제 짧게 보면 여기다 이제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뭐 트랩으로 올라오면 또 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이 조정의 폭이 클 때는 항상 이 하단부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시세가 너무너무 확실하면 이렇게 그냥 눌림 예측으로 막 잡으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잡으시면 된다. 왜냐면 이런 거 뭐 짝꿍댕이라고 막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잡자마자 마이너스면 아무리 시세를 확신을 해도 이런 영역에서 되게 힘들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거 혹시 트랩 아닌가? 고점에 이거 물린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리지 않기 위해서 돌파하기 전에 살 것 같으면 박스 하단 부근에서 잡으셔라. 아니면 확실히 돌파하는 거 이런 자리에서 사셔야 돼요. 어설프게 막 이런 자리에서 사시면 초보자분들은 말린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죠? 막 돌파했잖아요, 얘도. 여기 사면 어떻게 돼요? 이 시간을 어떻게 이 초보분들이 이 추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굉장히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 시간 못 견뎌요. 그래서 돌파 예측은 폭이 클 때는 항상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자, 여기도 AF 패턴이죠. 여기서 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컷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그냥 당연히 여러분 만약에 매수를 산다 그러면 돌파할 때 사는 것보다 지금 사는 게 더 싸니까 더 큰 수익이 나니까 예측으로 여러분들 많이 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해요. 돌파 매매 자체가 어려운 매매이기 때문에 예측을 즐겨서 하지 마시고 초보자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컷이 좀 크죠. 여기가 컷이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돌파 매매는 세 가지 영역으로 매매 급소를 나눌 수 있다. 예측, 그 다음에 돌파 확인, 그 다음에 돌파 눌림. 그래서 영역별로 어떤 상황일 때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실전 매매하실 때도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그냥 올라간다고 하면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근거 있는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내 실력이 상승합니다. 항상 근거 있는 매매를 해야 또 리뷰를 해도 리뷰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막 대충 샀는데 리뷰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의미가 있으려면 리뷰가 그리고 내가 발전하려면 항상 이런 근거 있는 매매를 해야 돼요. 왜 내가 여기서 샀는지 왜 눌림에 샀는지 왜 예측으로 샀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눌림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